창의적 문제 해결 두 번째 시간의 툴킷은 로직 트리입니다. 로직 트리. 한번 읽어보세요. 로직 트리. 로직 트리. 그러니까 논리 구조를 나무 구조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인 개념의 여기가 있어요. 따옴표로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만 시작. 누락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다. 뭐라고요? 누락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다. 세상을 나눌 때 한 놈도 빼지 않고 다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되게도 안 한다. 또 좀 이따가 제가 샘플로 보여줄게요. 그게 어떤 경우인지.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 가능한 세부 단위로 분해해서 접근하면 문제 해결이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 확 쪼개서 보면 쉬워진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냐면 환경 문제 너무 복잡하잖아요. 환경 문제는 어떤 환경 문제가 있어요? 쓰레기, 쓰레기, 물, 공기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기 문제만 보자. 그럼 공기 문제에서도 종류가 되게 있어요. 네. 악취 문제도 있고 미세먼지 있고 초미세먼지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뭐만 접근하자? 미세먼지만 접근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쪼개고 들어가면 오히려 세부 단위에서 해결하기가 훨씬 쉽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약자를 돕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회적 약자 이런 식으로 더 쪼개서 보면은 더 문제가 명확해지는데 그 깊이 고민 안 해보신 분의 특징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나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많으신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런 경우는 아무것도 해결이 못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그냥 뭐 가벼운 수준의 문제밖에 도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구성 요소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하면 구체적으로 누가 문제이고 누가 원인인지 역할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법률 문제, 그러니까 회사에서 법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법률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법률 문제 자체가 최적화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법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더 쪼개서 보기로 했어요. 쪼개서 조직의 문제인지 아니면 업무 절차의 문제인지, 프로세스 문제, 조직 문제 이렇게 두 개나. 조직 문제를 또 나눈 것은 자원의 문제인지 인력 자원의 문제인지 R&R. R&R이 뭐냐면 Role and Responsibility, 역할 분배죠. 예를 들면 너는 팀장이다. 그럼 팀장이 해야 될 역할. 넌 대리다. 대리 너는 뭐뭐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안 해주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프랜차이즈 업체에 가보면 이제 아르바이트생, 뭐 비정규직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보면 해야 될 일들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했죠. 들어오면 청소부터 하고 청소할 때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었죠. 네. 스타벅스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나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것까지 정리가 돼 있나요? 몇 시 몇 분에 어디에 가서 어떤 탕비실에 가서 챙겨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부품을 채워놓고 이런 거 다 정리했죠. 정리돼.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일종의 R&R이에요. 정확하게 해야 될 일들. 그것이 정확하게 돼 있느냐. 세 번째 프로세스, 현업 프로세스냐 아니면 검토부서 프로세스냐. 이걸 쪼개서 봤더니 리소스에 보니까 전문가 교육 문제가 문제 있고, 아니 인력 부족한 문제 있지, 아니면 법무부에서 업무에 이원화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현업부서에서 아니면 검토 요청 방법이 부재한지, 인식의 차이인지, 법령에 대한 이해 문제인지, 검토 시간이 부족한지, 인력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다 쪼개서 봐요. 저 별표는 뭘까요? 더 문제. 중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별표 제일 많은 게 3번과 4번이네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그러니까 법률 문제를 검토하는 프로세스가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좀 비최적화돼 있다라고 하면 너무 큰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쪼개서 보면 결국은 검토할 방법이 없는지,
법무, 여관에 이원화가 돼 있는지 요걸 딱 하면 요 두 개지 문제를 풀면 되잖아요. 요 문제는 풀기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요 문제는 훨씬 좁혀 들어갔기 때문에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직트리의 기본 핵심은 문제를 쪼개서 본다. 쪼개서 보는데 원칙이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다시 다운표 읽어볼까요? 시작. 누락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렇게 쪼개는데 빠진 게 막 있어. 그럼 안 되고 했는데 여기 건지 저기 건지 막 섞여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더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A사가 로봇 사업에 진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럼 막 봅니다. 로봇 사업의 매력도가 있고 A사의 경쟁 우위, 경쟁 세그먼트, 투자 타당성 이런 것들 다 쪼개서 봐요. 쪼개서 봤더니 어디에 뭐가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쪼개 본다는 얘기예요. 뭐 이건 쉬운 예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운표 읽어보라는 게 뭐였죠? 중복 없이 중복 없이, 누락 없이, 누락 없이, 중복 없이. 그게 뭐냐? 영어로도 있어요. MEC. 자, 오미씨.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and 이그저스티브. 이그저스티브. 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뭐라고? 모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 시작.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이그저스티브. 이그저스티브는 뭐 빼는 게 아니라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누락 없이 얘기해. 누락 없이. 요거는 뭐냐? 무추얼 익스클루시브라는 게 뭐냐면 중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뉜다. 맞죠? 네. 중성이 있어요 혹시? 중성이라는 개념은 없죠. 네. 뭐 트랜스젠더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남자는 여성이잖아요. 네. 분명히 갈리죠. 네. 제3의 성은 없죠. 네. 따라서 중복 없이 빠져없어요. 사람 전체는 남자 아니면 여자죠. 이건 문제 없는 얘기죠. 근데 누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가 있어. 남자, 여자, 자녀. 뭐가 문제가 돼요? 자녀도 자녀. 자녀는 중복이 되잖아. 자녀도 남자 자녀도 있고 여자 자녀도 있잖아. 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나눌 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세 분류가 있어요. 뭔데? 성은 세 가지. 예. 남자, 여자, 아줌마. 아주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또 우리 아니 그건 여성이야. 공식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더 샘플 예제를 드릴 게 있는데 녹화 중이라 좀 자제하고 있는 몇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을 나누는데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 남자, 귀여운 여자. 뭐가 빠져? 미혼 여자 빠졌잖아. 네.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남자와 미혼 여자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문제고 아까 김대중 선생님이 남자, 여자, 아줌마가 있습니다 하면 그 중복이 아니 중복이 되는 중복. 네. MEC가 아니라잖아요. 명쾌하게 잘라보는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좀 이따 이거 잘라보는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의미가 있어요. 네. 지금 할 건데 좀 이따 할게요. 따라서 이걸 자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가 나와요. 잘 자르면. 처음에 문제가 있죠. 처음에 문제가 있고 이거에 1차 전개, 2차 전개, 3차 전개. 근데 이게 쪼갤 때 그 이슈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 다음에 요걸 가지고 무추얼, 익스클루시브, 컬렉티브, 이그저스티브하게 쪼개 보면 전반적인 문제가 이렇게 딱 풀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하나 골라서 그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논문 쓸 때도 여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논문, 사업들 쓸 때도 여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렇게 쓰면은 쉽게 바라볼 수 있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그 고객을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쪼개서 예를 들면 내가 타겟으로 하는 여기만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쪼개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이따가 테스트 해보겠지만 학생을 나눠보세요. 당연한 부분 빼고 학생 나눠보면 뭐냐면 대학생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은 아닙니다.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전제가 있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나눴을 때 그걸로 나오는 현상이나
행태가 다르고 그에 따른 전략들이 다르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남녀로 나눈다.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학과별로 나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요거를 적절하게 잘 쪼개면 새로운 사업계에 새로운 논문 기회가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카테고리를 어떻게 나누느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전에 이거 한번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동차 산 얘기 하지 않았나요? 전에? 아, 있는 인생 인생 사람 없는 먼저. 인생. 네. 그래서 자동차를 늦게 본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아유 진짜 어떻게 자동차 없이 내가 살았는가 이런 싶은 생각 확 드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신혼여행이 아니라 우리 신혼 때 다리미 이마트에서 버스 타고 가갖고 택시. 일부러 택시 타고 왔어. 왜냐면 그걸 갈 수가 없어. 다리미판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 징칸에다 두고 그냥 그것 때문에 택시 탄 건데 그걸 또 두고 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택시 자가용을 사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안 타고 뭐 했나 싶은 생각이 확 들어서 그 전에는 검소하게 살아야지 막 이러다가 그런 생각이 확 사라진 거야. 야 내가 이 연애할 때 이거 없어 얼마청나게 뭐 고생했구나. 그때는 사실 운치가 있어서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고생으로 확 바뀌는 게 생각이 나요. 아 그렇구나. 자동차가 있는 거랑 자동차 없는 거로 세상은 나눌 수 있다. 세상은 무슨 영화를 본 사람과 무슨 영화를 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어떤 사람 있잖아. 너무 맛있는 맛집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맛집에서 밥을 먹어본 사람과 그렇게 먹지 않은 사람과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쪼개는 거. 이것이 분석하고 그럴 때 되게 의미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직 트리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what 트리, why 트리, how 트리 있습니다. 처음에 트리는 뭐냐면 현상을 분해해서 문제점을 가는 게 what 트리입니다. what. 문제를 발사.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 하죠. what 트리를 합니다. 문제를 쪼개요, 점점. 그래서 이 중에 가장 근본 원인이 됐던 걸 여기 딱 찾죠. 중요한 문제를 찾죠. 요걸 하죠. 그럼 이거가 왜 발생하는가를 또 트리거죠. why 트리를 또 원인. 보니까 이 중에 가장 핵심되는 이유가 이거였어. 그럼 얘를 잡아다가 어떻게 솔루션을 넣을까? 솔루션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솔루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에서 이 방법들을 하자. 이렇게 논리 구조를 만들어 나가면 사업 계획서 쓸 때나 아니면 논문 쓸 때도 훨씬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만드냐? 그 맥킨지 컨설팅 회사에서 이 방법론을 만들었어요. 맥킨지 방법론입니다. 맥킨지에서 맥킨지 컨설팅이 전 세계 글로벌 소위 말 컨설팅 회사를 유명하게 된 거가 단순한 이거였어요. 세상을 볼 때 로지트리로 보는 거예요. 현상을 분석하죠. 와트리로. 그 중에 핵심되는 그거가 왜 발생하는가? Y트리로 봐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원인을 해결하려죠. How트리. 이 세 가지로 해갖고 좀 히트 쳤어요. 이게 맥킨지 컨설팅의 핵심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샘플 예제를 볼까요? 예. 우리부터 현상이 있죠. 현상. 대표적으로 우리 아까 현상이 뭐예요? 최근에 서울 사람들이 고생하는 미세먼지 문제가 있어요. 미세먼지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미세먼지가 있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호흡기 문제도 생기고 건강에도 안 좋고 알레르기 있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폐도 안 좋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이 현상을 가지고 이런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미세먼지가 있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우리가 알죠. 이건 잘 매스컴에도 알려주신다. 예, 지금 무슨 기자입니다. 지금 서울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폐지나 있으신 분은 조심하시고 우리 어린이가 있는 분들은 외출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되니까 뭐 잘못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와툴이에요. 와툴. 현상 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왜 발생하는가를 꼼꼼히 따져 들어갑니다. 이게 뭐 5포스일 수도 있고 이 원인을 제일 찾아갑니다. 근데 이 현상에서 그냥 단순한 1차적인 원인을 해결하면 대부분의 놈의 단기적 해결책밖에 안 돼. 뭘 찾아가는 게 좋다고요? 근본 원인을 찾아. 근본을 찾아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틀은 진정한 솔루션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때 요즘에 고객의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어요. 이 고객의 불편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정리한 게 와틀이죠. 그러면 이것이 고객이 이런 불편한 이유가 생긴 이유들을 찾아갑니다. 근본 이유를 알아냈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내는 거. 이 구조가 있죠. 이 구조는 사업계획서 논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와트리, 와이트리, 하우트리의 차이점은 이해가 되셨죠? 와트리는 문제점을 둘러싼 구조, 현상을 둘러싼 구조가 와트리예요. 현상. 그럼 그게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쓰는 거가 와이트리. 그 중에 핵심 이유를 찾아다가 그에 대해서 해결책을 해결하는 것이 하우트리. 이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듭니다. 과치중. 과치중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과치중에 대해서 고혈압 생기가 있고 뇌졸중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죠. 과치중이 그러니까 비만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몸매씨가 나빠져서 모양이 안 나는 이미지가 나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죠. 과치중은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과 두 가지. 주로 보니까 주로 젊었을 때는 요 라인이고 나이 먹으면 요 라인인 것 같아요. 아닌 건가?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요즘에도 오버 사이즈 모델이 많은데. 젊었을 때는 밑에지만 나이 들수록 두 개 다 아니에요. 그래요? 나이 먹어도 이걸 신경 쓰는군요. 요즘 안 쓰십니까? 저는 젊기 때문에 이거 아 네. 그건 뭐 쉬운 문제야. 운동 안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현상 있죠. 현상의 원인이 뭔가 찾아봤더니 운동을 안 했습니다. 식사 문제이다. 근데 찾아보니까 원인이 식사 문제라고 판단했어요. 이 사람은 운동을 엄청나게 먹을 걸 엄청나게 먹어. 그러면 어떻게 주된 원인이 이거다.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식욕. 이 사람 보니까 먹는 거는 별로 안 먹어. 그랬더니 뭐 거의 뭐 굴러다녀. 움직이지도 않고. 운동의 부족이 주된 원인이구나. 운동으로 푼다. 이런 식으로 구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요게 뭐라고요? 와트. 요게 뭐라고요? 현상과 문제점을 본 게 와트리예요, 와트리. 그러면 요게 원인을 찾아가는 걸 뭐라고요? 와이트리. 와이트리. 그럼 이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하우트리. 요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 현상을 보고 현상의 문제점들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찾고 이 원인의 해결책을 찾는 이 구조라. 그러니까 현상은 지금 우리 흔히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 있잖아요. 그거 중에 고르는 거예요. 현상 중에. 그다음에 이 현상이 현상으로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와트리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의 원인을 찾고 원인을 찾은 다음에 솔루션을 찾는 이런 메커니즘이 바로 로직 트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로직 트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이 뭐에서 시작이냐? 문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항상 비즈니스 모델 젠 캠퍼스도 그렇고 린 스타트 캠퍼스도 그렇고 시작은 뭐에서 시작한다? 문제에서 시작한다. 아까 보니까 저기서 문제부터 시작했네요. 뭐지? 앞 시간 때 싱킹 프로세스에도 문제 현상부터 시작했죠. 네.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 어떤 현상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가? 뭐 이런 문제를 적는 거예요. 문제가 과제명이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나타날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까지도 같이 적죠. 이게 한 묶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용들을 다 정리합니다. 핵심 이슈가 나오죠. 와투리를 좀 더 푼 거예요. 핵심 이슈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와투리인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가 와투리가 되는 거예요. 와투리. 이거는 더 깊이 본 거예요. 그 중에 이슈 중에 핵심 이슈를 하나 골라내요. 이걸 가지고 이유를 찾는 거죠. 근본 원인을 잡아보니까 근본 원인이 원인 2가 근본 원인인 것 같다라고 선택할 수 있죠. 뭐 이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선택을 이걸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솔루션. 여기는 뭐는 빠진 거죠? 하우투리는 빠져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나 네. 이거는 뭐가 좀 다르냐? 와트리가 좀 더 상세하게 했을 뿐이에요. 이런 차이점만 있어요. 복잡한 사회 문제면 더 이렇게 해야겠죠. 이게 안 보이니까 지나가게 했던 거가 뭐냐면 싱킹 프로세스 한 거죠. 아니 디자인 싱킹 하잖아. 도대체 관찰을 해보고 했더니 제가 나중에 설문지 같은 걸 가지고 저기 디자인 싱킹 했던 팀이 녹취를 따왔거든요. 녹취를 따왔더니 이제 모팀이라고 모팀이 약간 뭐가 문제인지 잘 못 찾은 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울 뻔한 팀이 있거든요.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문제를 물어볼 때 툭 물어보고 더 깊이 안 갔어. 툭 물어보고 그냥 또 빠져.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 둘러싼 이유를 물어보기도 전에 그냥 단답형으로 확확 물어보고 문제 없네 그리고 막 그래서 문제와 그 둘러싸이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깊은 고찰이 안 된 사이에서 풀려고 하니까 뭐 어설프게 답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려고 나온 특기지 디자인 싱킹이다 라는 얘기인데 디자인 싱킹이 여전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또 센스 메이킹에도 디자인 싱킹은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어설프게 접근한다. 관찰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진짜 깊이 들어가서 문제 원인을 찾는데 뭐 한두 시간 대충 이렇게 흘러보고 인터뷰 몇 번 따보고 거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찾는 그 접근 자체. 그 더 깊은 그 사회 문제에 깊숙이 안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에 대한 심각한 고찰 이런 거 없이 대충 한다라는 게 이제 문제 제기더라. 디자인 싱킹이 그렇게 가볍게 가서는 맥날에도 답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가 이제 센스 메이킹 책에 나와 있는 주장인데 제가 그 주장은 저도 디자인 싱킹 워크숍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100% 동감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저도 관계자로 입장에서 볼 때도 빅데이터의 문제 제기도 정확한 지적이에요. 왜냐면 아까 인과관계 찾아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해. 자, 주말만 되면 피자 배달이 지연된대요. 원래 계획은 30분에 배달하려고 했었는데 원인을 분석하는 와트리를 보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와트리입니다. 맨파의 문제인지 자재의 문제인지 기계의 문제인지 방법론의 문제인지를 나눠서 분석합니다. 맨파워 인력 문제 원인을 봤고 머티리얼도 봤어요. 기계 장비도 보고 방법론에도 이렇게 봤어요. 딱 봤더니 가장 큰 원인이 운전기사가 실종돼. 그리고 중간에 보면 대량으로 평상시 때 잘하다가 대량 주문만 오면 막 멘붕에 빠져. 배달 지연된다는 거는 아는데 특별히 주말에 배달될 때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걸 알았죠. 그러면 이 경우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봤더니 잘못된 정보나 왜냐 사람이 주문 많이 하니까 서둘러서 뭐 주문이 길 잘못 가르쳐주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예, 그래 여기로 보니까 대량 주문이 왜 생기는가 봤더니 경험 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진이 높고 이런 원인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 뭐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예요. 이건 실제 뭐 샘플 케이스인데 뭐 이런 스타일로 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플 예제입니다. 이재경 본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주문율을 낮춰라. 오주문율이 전년보다 2배 이상 발생하여 고객 불만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발생 근원은 고객 측면, 대리점 측면, 자사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대리점에서의 실수나 상담 스킬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데이터로 증명되지 못하여 해결 방안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오주문 발생의 발생 주체를 고객 측면, 대리점 측면, 자사 측면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약 80%가 대리점에서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 이거를 로직트리로 바꾸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흔히 있는 보고서잖아요. 보고서든지 아니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레포트가 온 거죠. 근데 여기 안에 보면 잘 쪼개보면 뭐가 보여요. 예를 들면 문제의 현상도 있고 현생의 원인들도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를 쪼개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와투리. 문제가 발생하는 요소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 측면. 고객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오주문이 발생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 측면에서는 단순하면서 이게 있고 대리점에서 이런 게 있고 자세는 이렇게 있다. 근데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확률이 몇 퍼센트? 80%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에서 15%, 5%, 15%입니다. 여기에 주된 원인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생겼는가 봤더니 왜 생겼더니 여기 보면 판매자의 실수, 상담 스킬. 네, 상담 스킬 이게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데이터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왜 이런가 봤더니 판매자의 실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가 왜 생기냐? 모델을 잘못 나갔나? 아니면 과주문이 착실리키나 주문을 누락하나 봤더니 이제 모델 오류가 종종 봤었는데 주문 후 확인을 잘 안 하더라. 있잖아 우리 저기 식당 가서 주문하시면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주문하는 게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런 프로세스. 이게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YT.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까? 주문 후 확인을 한 상식에서 주문 시스템을 변경할까? 대전 운영제도를 바꿀까? 아니면 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아니면 페널티를 도입한다. 인센티브는 주문 잘 하면은 상 주는 거고, 페널티를 도입한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아니면 주문 시스템을 바꾸는지, 아니면 주문할 때 주문한 다음에 확인을 하도록 한다든지, 전산 시스템을 공지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로 그러니까 이게 딱 대안이잖아요. 대안을 놓고 평가하는 거야. 어느 게 쉬운지, 효과적인지, 시급성인지. 그러면 평점을 내. 첫 번째 거 보니까 5점, 4점, 5점, 14점이고 어떤 거는 상 주는 거 용이하는 건 상 주는 거 쉽지 않대. 1점, 5점, 3점, 9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안은 뭐가 좋다? 주문표 작성 후 고객 확인하도록 프로세스를 넣자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과학적으로 흘러갔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 현상을 가지고 로직트리로 문제와 관련된 오 주문이 왜 발생하는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 그럼 요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자. 근데 주문자의 실수가 제일 많은데 대리점에서 오 주문하는 발생 원인이 주문자의 실수가 많은데 이 실수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모델로 이런 게 있다. 가장 보니까 주문 후 확인이 잘 안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향상시킬 때는 주문 시스템을 바꾸든지 운영 시스템을 바꾸든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 중에 각각 아이디어 나온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얼마나 쉬운가, 효과적인가, 아니면 빨리 할 수 있는 거. 그걸 봤더니 1번 방안이 좋더라. 그래서 대안을 이걸로 만들고 이렇게 논리 구조를 하면 되게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더라. 자, 이거를 원 세트의 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그 그림은 아닙니다.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품질을 향상하냐, 생산성 향상하냐. 그랬더니 이거 생산 규모를 좀 높이는 게 좋겠네요. 글로벌 경쟁 우위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중요한 현상이고, 그다음에 이걸 생산력을 높이자. 그러면 생산력을 왜 높여야 되는가? 후공정 시스템이 여기 필요하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런 방법은 이런 방법인데 이런 방법론을 해결하려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내용은 잘 이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뭘 이해하는 주냐면 구조가 요 세 단계로 된다는 거. 현상에 대한 와투리, 그에 대한 원인, 그다음에 해결책. 요거는 당연히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업무를 모르니까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업무를 보니까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잘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보고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는 작업, 요거 절대로 해야 된다는 게 로직트리의 기본적인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타임도 여기까지 정리하도록